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 아닌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주식회사 벽산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마침 채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인터뷰라든지 사업 탐방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채용 설명회를 하면은 그게 다 쇼윈도용이에요. 회사 칭찬만 하고 사실은 우리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짜고 치는 고수도 다 알려주고 우리까지 그럴 순 없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궁금한 거 물어보고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완전 채용 설명회의 혁명.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그 채용 설명회 자체를 아주 혁명적으로 다 바꿔보겠어. 우리 나라에 동지 가시라고. 갈까요? 그냥 가면 돼? 그냥 가요. 근데 어디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쪽이야? 누가 잡아놨나 봐? 누가 잡아놨나요? 사무실 탐방? 사무실 한번? 이게 진짜 이게 왜인지 모르겠어. 이거 보라고 있는 거야? 바람도 나오고. 이거 진짜 식물이야. 진짜 식물이야? 조간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식물. 여기 한번 가볼까? 못 가요. 장났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부터 일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이라 다 나가시면 점심시간에 다 나가고. 근데 회사 느낌이 엄청 차분한 느낌은 드는데? 화장실이 저쪽에 있네. 화장실 저기야? 화장실 저쪽에. 되게 차분해. 뭔가 차분하고 자재 회사라서 그런가? 건설회사 느낌은 안 난다. 근데 건설회사 느낌이 나네. 저렇게 막 이 자재가. 그러네. 여기 이런 것도 있네. 근데 화분이 이렇게 많아? 촬영할 때 야 이거 진짜 근데 이 손 때문에 이게 그 손때가 묻은 거거든. 이게 진짜다. 만약에 퇴사할 때 이거만 갖고 나가시는 거거든. 다른 거는 다 회사 건데 이거는 본인 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다. 회사 자산 관리도 자기 연말정산처럼 꼼꼼하게. 압박인데 약간? 이거 그치. 자기 연말정산 얼마나 꼼꼼하게. 회사에 그렇게 하라 이거지. 이게 여기는 이게 똑같은 다이어리를 쓰나 봐. 그런가 보다. 맞네. 벽산 다이어리야? 우리 이런 건 안 주나? 안 줘도 되겠다. 안 줘도 되겠다. 이게 뭔가 건설회사 느낌 좋아. 근데 이거 하나같이 다 이 계산기가 이렇게 계산기가 있으신 거지? 동기선이 빨라요. 동기선이 빨라요. 엑셀이 있는데 소리도 빨라. 손이 빠르지. 소리도 빠르긴 하지. 근데 이게 이쪽 라인이 약간 연령층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소리도 빠르신 분. 계산기 핸드폰 계산기 쓰거든 다. 맞아. 이거 누구 간식 찾고 거야? 간식 찾고. 한번 열어볼까? 뭐 이런 거 들어있어요. 여기 있어. 음료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들어있고. 근무 시간에 아무 때나 먹어도 되나 봐. 이런 거. 떡도 좀 있고요. 떡도 돌려. 위로와 경영 뭐지? 누구 돌아가셨나? 결혼인가? 결혼을 위로하시나요? 이게 이런 화분들이 정말 많아. 직원들의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 조금은 올드한 하지만 이런 화분들이 많이 있다. 여기는 마케팅 팀이에요. 마케팅 팀이라고. 마케팅 팀도 여지없이 계산기가 있다는 거. 마케팅 팀인데 마케팅 팀인데 다 계산기가 있어. 여기도 계산기가 있어. 영업 자원 강누 땡땡님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거에 다 있네. 여기 다 이름 다 써있어. 그러네. 입사를 하면 계산기를 주나 보다. 계산기를 들고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하세요. 계산기 같은 지원자 누구입니다. 확실한 문화는 이분 걸렸어. 혼자 홈런볼 드시다가. 이거 이러시면 안 되지. 그래도 자료는 제일 깔끔하신 것 같아 지금까지. 확실히 알았어. 계산기. 계산기가 진짜 중요한 회사야. 여기 뭐 캐비넷 같은 거겠죠. 계산기 떨어질 수 있어. 영업 비밀이니까. 계산기 막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거 화장실이구나. 여기는 또 화장실. 와 여기 진짜 멋있는 문구다.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벽산이 됩시다.
여기는 둘 다 남자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은 반대편을 이용했어요. 아, 이게 찍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있었는데 여기는 둘 다 이쪽 한쪽을 다 남자가 쓰고 그런가 보다. 한쪽을 다 여자가 쓰네. 그게 더 편할 것 같긴 해. 기분이 편하지. 그래서 문이 없어 화장실에. 화장실에 문이 없어. 그래서 이상한 애 거면 이러면 다 보일 텐데 이러면 이쪽으로 그렇지, 문이 없구나. 이거 놀라운 아이디어인데? 문이 고장나면 성배를 통일시킨다. 네. 이야, 이거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 인사 담당자분을 모셔봤습니다. 야구 선수. 저희들 이렇게 왜소해지는 우리 간단하게 소개 및 그다음에 이번에 진행된 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식회사 벽산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채용 2018년도 하반기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창립을 한 지가 거의 한 70여 년 가까이 됩니다. 70여 년이요? 저희가 이제 모체를 시작해서 이제 51년 9월 28일 날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일을 보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다 보면 빌 게이츠가 예전에 태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신입 네. 중심이 될 거예요. 신입은 네네네. 어떤 직무를 좀 채용하나요? 이제 B2B 영업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모집 부분을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우대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대는 많이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요즘 그 고스펙자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뭐 다들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컨설팅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나 저 친구나 사실 구분은 사실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들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성실성에 대해서 우대를 좀 해주고자. 먼저 하나씩 좀 보면은 예. B2B 영업에 필수 사항에 전공 모드가 들어있어요. 네네네. 필수. 네, 그 저희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비율을 따져봐도 건축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게 한 20%는 안 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저희 B2B 영업이 출발선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건축과를 전공했다고 하는 것은 건설 현장이나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공이 건축이 아닌 부분하고 달리 이제 출발선이 조금 앞에 있다라는 차이뿐이지 실제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네. 근데 우대로 또 건축 기사는 또 우대합니다. 네네네. 건축 기사분들이 그러면 우리 그만큼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럼 우리는 안 쓸 거야 라고 해서 우대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서류를 걸느냐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저희도 학점도 보고 저런 자격증도 보고 어학도 다 봅니다. 그 보는 기준이 학점 같은 경우는 뭐 2.5 받은 사람보다 3.0 받은 사람이 좀 더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2.5나 3.0? 3.0 그런가요? 그럼 뭐 3.5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자격증도 딴 사람들 학교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든지 자격증 하나 따려고 자기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실함을 인정해주자라고 해서 순위를 쭉 매겨요. 그래서 1등부터 쭉 놓고 1등부터 자기소개서를 읽어봐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랑 맞냐 안 맞냐 이거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 공개. 예, 이거 뭐 이제 뭐 다 공개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읽어보면서 하기 때문에 우대사항이 꼭 필수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 제가 왜 찍었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B2B 영업에 기술 영업에 우대사항에 뭐 전공을 적어놓은 경우 그 전공 아니면 아예 안 뽑아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벽사는 아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성을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 B2B 영업에서 근무지가 좀 극과 극이에요. 서울이랑 부산이. 지금 서울이랑 부산. 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 지역 바운드리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계시고 나는 관계없다 뭐 아무데나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가급적 그 기업에서 채용할 부분을 찍어줘야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저희가 사택을 제공하지만 본인의 그런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취업을 지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콕 찍어서 올해는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보다 보니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 이제 좀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가끔 부산 사옥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부산 지점에서 저희가 영업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가 이제 보면 채용곡을 제가 쭉 보다 보면 뭐 서울 및 각 지방 이러면 어디서 근무하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찍어서 지금 뭐 지금 B2B 영업을 일단 영명으로 해주셨는데
이게 그것도, 10에 가까운 예. 혁명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아까 이제 최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0여 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근속 연수가 한 11년 돼요, 평균이. 엄청 기네요. 지금 한 5개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한 10명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오시는 지원하시는 인재분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스펙뿐만 아니라 저희가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들에 맞는 그런 직무들이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셔갖고 18명을 뽑았어요. 예, 작년에는. 그래서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마음이 이게 따뜻해지는 게 네. 그럼 대부분 불려서 쓰거든요, 영영명. 근데 그걸 또 솔직하게 또 영명 저희 과거에 영영명을 썼더니 몇 명이냐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해서 이걸 너무 계속 솔직하게 그 생산관리 파트에서는 네네. 여러 직무를 뽑아요. 네. 생산 지원, 품질 관리, 환경 안전 관리, 공장 관리, 생산의 품질 관리, 그다음에 네. R&D 네. 까지 이렇게 딱 뽑는데 이거는 다 이제 익산이랑 홍성으로 이제 다 배치가. 네네. 저희가 화성 음성도 있네요. 네, 화성 음성도 예. 있고요. 네, 이렇게 채용 모집하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채용 전형이에요. 네. 채용 전형 단계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면 대부분 다 읽으니까 꼼꼼하게 써야 되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써봤습니다. 네. 물론 저희 직원이 쓰긴 했는데 이걸로 어떤 점이 좀 잘못됐는지 한번 첨삭을 보면 네네네. 많이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네. 평가하듯이 그냥 평가하듯이 네. 의견을 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제일 먼저 세 가지를 위에 써놓고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무와 연관돼 있는지, 그리고 절실함.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뭐 열정, 성실, 뭐 다 이게 포함이 됐겠죠. 이런 부분을 먼저 머리에 두고 뭐 이렇게 쓰진 않는데 머리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 학창 시절에서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게 보시면 1학년 때는 분위기를 이끌어 맡았습니다. 2학년 때는 토론에 의의를 주고 토론을 죽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서 딴 사람한테 붙여놔도 내게 아닌 거죠. 오히려 구체적이라는 포인트가 그러면 그쵸. 사실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네. 쭉 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게 좀 빠져 있는데 이게 800자 맞아요. 내로 쓰라고 한 겁니다. 조금밖에 안 썼어요. 본인 맞나 봐. 예, 저희가 이걸 매일 피드백을 받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이게 조선왕조 실록이냐 과거 시험이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얘기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많이 쓸 부분이 돼요. 일본 문항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없이 그냥 뭐 토론을 즐겼고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말 사교성 분위기를 이끌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혹은 뭐 이런 성격이 어떤 거라는 것을 본인이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장 과정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야기 써도 돼요? 그럼요. 오케이. 예,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사람의 본성은 네. 안 변하고 학습을 통해서 갖춰가는 거지 본성이 변하진 않기. 갑자기 이런 성격이 영업 직무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다 보면 아니 이랬는데 왜 영업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해요. 네네. 그게 바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각인을 못 줬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요 자소서에는 안 써 있는데 보통 요즘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소제목. 이거랑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 컨설팅 하신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쓰라고 했나 봐요. 막 좋은 격언, 명언들. 맞아요. 차라리 저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첨삭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 수능 준비하고 뭐 이런 시험 볼 때 많이 하잖아요. 요 문단에 대한 주제문을 한 줄로 만들게. 네네. 인사 담당자가 보는 게 정말 뭐 1000개 이상 가까이 보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보고 그런가 하고 볼 수 있게 여기에 차라리 주제문을 한 줄로 딱 써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뭐든지 같고요. 평가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많이 읽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마인드죠. 네. 그리고 요 3번 문항에서 아까 얘기했던 직무의 연관성. 요걸 봅니다. 그런 부분이 녹아 있어야 돼요. 이분이 영업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영업에 대한 준비 내용이 그저 진실한 마음을 소통하고 상대방 원수를 확신하였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내가 건축자재 쓰다 보니까 전공은 여기는 그런 직무에 대한 얘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뭐 이런 친구는 있었어요. 저는 건축자재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코엑스나 킨텍스에서는 건축자재 박람회를 많이 참가해봤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공부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예, 카달록도 가져와 보고 뭐 내 나름대로 뭐 벽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저희 벽산이 생산하는 거와 비교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에피소드를 써줬다는 거죠. 직무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야 뽑히는데 다른 뭐 봉사활동 다들 했던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상업평준화됐던 그런 스펙들을 써놓고 마지막에 또 쓴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회사에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학회집의 목차를 정했고 예, 본인이 했을까요? 첫 번째 드는 의문 본인이 했을까?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것들. 네.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요런 구체적인 행동이 최선책이었을까?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읽어보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이게 최선의 방법으로 했던 진짜 사실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하셔갖고 그 기술해 주는 게 먼저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댓글로 이 자소서와 관련된 거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댓글로 자소서 관련된 거 막 문의 주시면요. 직접 직접 댓글로 남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소서 타임이라고 생각을 다 질문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자소서가 합격했다. 이거 합격은 못하겠죠,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는 절실함이 좀 오케이. 떨어지지만 본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절실함과 성실함.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합격했다 칩시다. 합격하면은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인적성 검사 시험을 보는데 1차 면접을 봐요. 네네네, 맞습니다. 1차 면접이 바로 이곳에서 봅니다. 네, 맞죠. 예, 이 공간에서 봅니다. 이곳에서 보는데 그때 이제 면접관이 대략 몇 분 정도 앉아 계시나요? 지금 많을 때는 5명까지 앉아 계시고요. 혹은 뭐 4명, 4명, 5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지원자는 5명 정도. 다 되다. 면접관은 이렇게 지금 요 자세에 이렇게 앉아 있겠네요? 네, 이렇게 그 성호관에 책상을 두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때 책상을 안 쓰고? 네네. 왜냐면 이거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네. 가까운데요, 되게? 이거 충분히 가까워. 2차 때 갑자기 이제 인성검사가 들어와요. 그쵸. 인성검사랑 PT가 들어오는데 인성검사는 진짜 말 그대로 인성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이제 오늘 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2차 면접은 이제 저희가 직무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PT 면접을 좀 봅니다. 그래서 3분 정도 해서 미리 1차 합격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직무별로 이제 그 문제를 먼저 내드립니다. 먼저 줘요? 네. 사전에? 네네. 왜냐하면 뭐 여기 와서 해봤더니 뭐 짜고 하고 뭐 토론 면접도 해봤더니 뭐 이렇게 역할 지정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다 같이 먼저 나눠주고 본인이 뭐 찾던 공부를 하던 이제 해갖고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면서 질문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해서 준비해왔던 사람이건 아닌 걸 분명히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PT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PT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직무별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모르시면 과감히 포기하시면 되는데 답을 내는 게 아닌데 답이 내는 게 아니다. 네,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프로세서의 과정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PT는 사실 그게 끝나고 나면 임원 면접까지 끝나고 마지막에 정말 특이한 면접이 있어요. 행동 면접이죠.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요. 짧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관이 들어서 조금 하루 정도 1박을 하거든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놀아요. 신나게 합숙으로 노는데 뭐 어떤 이렇게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친구 저 친구 행군 시키나요? 네. 행군이요? 걷죠. 걷는다고. 트레킹인데 이게 이름이 벽산이다 보니까 자꾸 산에 가냐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사업도 한번 쭉 보고 나서 우리 직무 선배와의 만남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세 분을 모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업을 맡고 있는 B2B 영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3년차 조호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리본부에서 경영진흥팀에 근무하고 있는 2년차 박효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교육과 사회공헌 업무를 맡고 있는 5년차 강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영업,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지금은 교육 및
사회공헌 쪽. 사회공헌.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이번에 생산관리도 하셨다가 이제 전환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입사를 지금 벽산 음성공장으로 제가 품질관리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네.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사로 발령이 나가지고요. 네네. 이번에 지금 경영 지원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는 순환 근무가 많이 있나 봐요. 저희 그 사내 하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저희 CDP라고 연에 한 번 연 말쯤에 돼서 본인이 그 적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가고 싶은 팀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업무 이제 순환이 그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인사팀장님들께서는 네. 원하는데 보내주겠다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동기나 이런 비중을 봤었을 때 네. 본인이 원하는 데에 가는 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대략적으로 한 절반 이상 정도. 절반 이상이요? 네, 한 50% 이상 정도는 물론 이제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한 50% 여기서 이상은 팩트 체크. 되는 것 같습니다. 두분 수난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 요번에 요번에 했어요. 원래 어떻게 됐어요? 일단 원래 서울 본사로 입사를 했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저희 10월 달에 인사이동이 나면서 이제 수원 영업소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CDP에 말씀한 것처럼 지방 영업소 경험을 좀 하고 싶다고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금방 바로 내주실 줄 몰랐는데 일단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쓰러 여기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몰래 퇴근하고 저 혼자 작성을 했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본인들 한번 CDP를 점검을 해서 CDP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 예. CDP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우리 영업 직무에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하실 거예요. 아마 예. B2B 영업이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거를 주로 이제 우리 고객사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네네. 저희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대리점한테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건축 자재로서 뭐 바닥재부터 이 건물에 들어가면 바닥재, 뭐 천장재, 여기 천장재도 있고 내장재 안에 있는 벽체, 네. 단열재부터 외벽, 마감까지 하는 모든 제품을 지금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 공고를 보다 보니까 예. 거기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공사장으로 가끔 직접 영업도 가시고 하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현장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이유는 네네. 처음에는 사실 위에서 현장을 가라 그랬는데 처음에 1년 차까지는 사실 저도 가면서도 이게 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면서 의문을 갖고 갔는데 이제 2년 차,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재가 언제 투입되고 네네. 어느 대리점에서 저희 수주를 해서 납품을 하는지 그런 정보만 알아도 저희가 납기에 마치고 어느 대리점인지 알 수 있어서 그 대리점에 가서 또 다시 영업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장 가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즐거운 거 맞으시죠? 지금은 제 욕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한국대라도 더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선배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밝게 설명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훈련 받으신 거 아니죠? 제가 원래 항상 제가 밝은 그렇군요. 뭐 하시면서 지금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 건축학과 출신이세요? 사실 저는 건축학과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저 대학교 때까지 현역으로 야구 선수요? 야구 선수요? 야구 선수였습니다. 여기 그 인사 담당자님들도 엄청 체격이 좋거든요. 저 운동선수를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력서를 내면서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벽산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저희 인사 담당자도 계시지만 운명 있게 받았다 그러고 면접 기회를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또 저의 절실함이 보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술 영업하면은 그쪽 분야의 전공자들이 대부분 뽑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하시면서 이 용어들 외우거나 이런 거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생소합니다. 건축 용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한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운동을 했고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2-3배 정도는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좀 더 빨리 익히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제자랑 같이 뭐 동기들이랑 건주어봐도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영업하신 분은 마인드거든요. 이제 자존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직무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잡코리아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이 같이 나가요. 나가면서 질문들이 밑에 달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저희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 인사 담당자님께서 채팅으로 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지금 영업 파트에 궁금한 거 있다 그럼 막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님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금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네. 2년 차. 네. 그 주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주로 뭐 네. 거래처에 나가는 자금 뭐 끊어들이는 일이나 뭐 현금 나가는 일, 전반적인 현금 흐름 같은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현금 흐름. 하시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이제 자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재무팀 하면은 사실 야근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없는 편이에요. 오히려 없는 편이요? 네, 오히려 어디가 없고. 많습니까? 어디가 없냐고요? 오히려 없다 그러면 어디가 많은 겁니까? 아무래도 네, 말씀하세요. 저희 퇴근하면 항상 자리에 계셔가지고 전 인사팀이 야근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가시나 봐요, 항상? 전 항상 먼저 합니다. 항상 먼저 가고. 예. 재무팀은 야근이 별로 없는 편이고. 네, 아무래도 월에 마감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 기본적인 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야근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서에 전공이 다 네, 전공은 좀 더 이제 경영 관련해가지고 그쪽 전공을 과시긴 다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재무나 뭐 세무, 뭐 회계 이쪽만 있는 건 아니시네요. 경영 전반에 대한 건 다 있으신 거고. 네네. 입사를 재무로 하셨죠? 네네. 그럼 재무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점산 회계나 기본적인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좀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이는 아니지만. 네. 그럼 재무를 할 수 있는 회사 되게 많은데 네네. 벽산에 오신 계기는 뭐예요? 벽산을 선택한 이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벽산이랑 그 기업이 되게 좋은 이유 한 가지만. 아무래도 하나, 둘, 셋. 구투식스 아무래도 잘 지켜지는. 네. 구투식스요? 네. 9to6. 네, 9to6. 네. 제가 지금 네. 구투식스라. 긴장을 해가지고. 괜찮아요. 아무래도 워라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지켜지는 회사고 회식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생산하고 계실 때 생산에 대해서 생산이 조금만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 직접 생산하시면서 어떤 관리를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제 현장의 이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뭐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뭐 공무 관리 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품질 관리로 지원이 돼서 3년 동안 품질 관리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장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막연하게 막 지방 근무에다가 좀 약간 일이 좀 이제 좀 험하거나 좀 거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품질 관리이기 때문에 그 제품의 그 요구하는 그 성적이라든가 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다루는 이제 분석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필요했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다시 다시 좀 이제 뭐 확인을 하고 균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장인들이 도자기 잘못 나오면 다 깨는 거죠. 이게 아니야, 그럼 다 깨고 이런. 그런 건 아니겠고. 자, 이제부터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부터 시작을 하자. 우리 회사 자랑. 저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경쟁사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친구도 먹고 뭐 가끔 술 한잔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종업계 대비해서 연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 이거는 자부합니다. 저도 전 회사에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했지만 일단 연봉이 훌륭하다. 연봉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연봉 받고. 네, 아무래도 사내 복지라던가 뭐 직원 퇴근 시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투식스로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회사고 또 구투식스. 네, 구투식스라고. 원래 여기 문화가 구투식스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름부터 그 복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뭐 휴가비 지원이라던가 휴가비 지원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가정의 달 대비해가지고 뭐 직원들에게 경력금을 지원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력을 하시면서 되게 미소가 있다. 안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이건 진심이다. 네, 저는 그 업무의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절기에 이제 반바지, 그다음에 샌달이 허용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을 안 트는 건 아니죠? 아, 뜨기 힘들죠. 에어컨 안 틀고 나무 심어놓고. 제가 네. 아까 인터뷰하면서 약간 그늘을 봤어요. 어디요? 그늘을 봤는데 네. 혹시 거기서 말 못한 어떤 좀 회사에 안 좋은 점 있을까요? 좀 단점, 요거는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회사 생활에 대한 단점이요? 네네. 아무래도 여직원이 조금 비율이 좀 적은. 아 근데 이거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회사 비율이 적다. 괜찮아. 얘기하세요. 그 적은 편인지라 네. 조금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조금. 여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 여자가 조심할 건 없는데 이제 서로 좀 더 배려해 주신다고 더 잘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 제가 생각해서 행동하고. 근데 그런 아까 거죠. 인터뷰할 때 네. 왜 수많은 회사 중에 여기 선택했어요? 때 답을 못 하셨어요. 네. 왜 선택했어요? 솔직히 그냥 광고가 떴으니까 지원하는 떴으니까? 거잖아요. 맞아. 그게.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왜 우분을 했어요? 우리도 100개 쓰라고 그러죠. 네, 그래 뭐 공고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규모가 크고 좀 좋은 회사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있죠. 훈훈한 마무리? 후회되는 거 하나 있어요? 후회되는 거? 다시 선택 기회가 있다. 그럼 이 회사를 다시 올 겁니까? 네, 저는 솔직히 쓸 것 같아요. 쓰는 거 말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입사. 네, 솔직히 전 회사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좀 가장 좋은 거 하나 그럼? 급여. 급여? 급여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 출근, 6시 구투식스. 네. 구투식스.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워라벨이라는 게. 이게 소풀이다. 지금 저희 어디 자, 잡혀가나요? 어디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건가요? 그 보니까 우리 벽산이 매우 좋은 문화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문화가 있어요? 동아리 문화인데 야구 연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야구 연습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죠. 팀 이름이 뭡니까? 벽산 파이어스톰이라고. 파이어스톰? 네. 벽산 파이어스톰. 네. 저희가 동아리 문화를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동아리 문화 그러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투자를 했네요. 투자 엄청 만들었어. 했어요. 아예 만들었어. 네. 우리 동아리 야구부가 야구부가 활동하는 곳이라고 한번 합니다. 돌아보죠.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저희 장비고 이제 촬영할 거. 이거 장비도 엄청 많아요.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딱 이따가 이제 매출 안 나오면 이걸로 만든 거지. 바로 빠졌다. 우리 투수 형님. 네, 투수 형님이 여기 계시고. 투수 형님이 이 투수 형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160kg까지 160kg까지 던지시는 놀라운 어깨를 가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도 이 투수 형님하고 만났는데 내기 한도 함께 뭐 내기 한번 할까요? 내기 한번 해야죠. 네. 이형 대 복형. 이형 대 복형. 자 그러면 10개 투수 형님에서 네. 몇 개 쳤냐? 몇 개 쳤냐로 뭐 하지? 아무튼 뭔가를 걸고 일단 뭔가를 걸고 나중에 한번 해보죠. 포수 출신을 모셨습니다. 유도 아니었어? 문득 스쳐가는데 하나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018년도 하반기 공채 지원자들의 물론 연도마다 좀 다를 거예요. 하반기 공채 지원자들의 초봉 어떻게 됩니까? 초봉, 대졸, 초임, 연봉을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뭐 요 전까지 3,900 얘기 들었는데 조금 더 올라서 이제 4천만 원 정도. 아까 오시면서 또 올렸는데 어제 막 계산을 좀 해고 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직무별로 조금 달라요. 그 일반 관리직하고 영업 직무들, 또 영업 직무들은 뭐 영업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말로 그냥 관리직에 그냥 대졸 초임으로 입사했다라고 하면 4천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거기다 뭐 당직 수당 붙여, 뭐 활동비 붙여, 그렇죠. 무슨 수당 그러겠네요. 수당은 별도니까요. 이게 영끌이 아닌 거죠? 네.
영끌 모르세요? 영끌이 모르죠. 예, 죄송합니다. 영혼까지 끌고 모아서 이제 그렇진 않고요. 예, 이거냐? 이거 여쭤본 저희가 거예요. 이제 신입사원 들어와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이제 미니멈 새로운 걸. 진짜 굉장히 높은 건데요. 굉장히 높은데 네. 일반 대기업 수준의 그러니까.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복지 중에서 네.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좀 찝어주시겠어요? 이런 복지가 있다.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 역량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전화외국어들, 그리고 이러닝을 통해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게끔 본인이 학업이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간다 하면 대학원 학비까지 본인 자녀들은 당연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회사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젊은 층의 인구 그 비율이 한 50% 가까이 돼요. 20, 30대 합쳐서 비율이 한 5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되게 젊은 회사네요. 네, 사원 대리의 그 비율도 보시면 한 50% 가까이 한 47% 되게 정도 좋네요. 되는데 생각보다 네, 70년 생각보다 젊은데 이제 이런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그런 니즈들을 충족해주고자 그들끼리의 다양한 뭐 동호회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회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이 좀 왕성하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들 노릇, 딸 노릇, 아빠 노릇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의료비부터 집을 사는 뭐 대출부터 뭐 여러 가지 복리후생들이 너무너무 다 잘 돼 있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다 부족하네요. 입이 아픈 거죠? 예. 네. 홈페이지에 가면 쭉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걸 왜 적어놓은 몰랐을까 나는? 그리고 왜 아무도 네, 몰랐을까요? 안타까운 부분이라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복 경기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전세자금도 대출해 줍니까? 그럼요. 전세자금 혹은 집을 살 수, 오는데? 매매든 전세든 그 대출. 월세는요? 월세는 월세는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결혼하면 혹시 지원금? 결혼 지원금. 지금 나오고요. 자녀 나오면 지원금. 자녀는 이제 휴가를 주고요. 저는 네. 선물 같은 게 나가는 거. 선물 뭐 나갑니까? 뭐 애기용품들, 그런 뭐 이런 것들, 마음을 그런 전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입사원이 채용되면 부모님한테 꽃바구니를 보내드려요. 네네. 근데 뭐 다른 회사들이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직원을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좀 전하려고 그런 것들이 조금 회사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난 왜 몰랐지? 이런 기업을 우리가 정보의 생각하는 불균형. 정보의 이런 걸 찾는 게 또 우리 역할 아닙니까? 네.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예. 좀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실제 이제 현직자들이 남긴 글들 이런 것들 맞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한번 긁어 모았습니다. 네네네. 이복 형제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편인데 긴장되시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다 오픈을 하니까 전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질문이 상중하예요. 네. 상중하로 나오는데 하부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면에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네. 그러면 칭찬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다. 시대에 맞는 젊은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명확하게 저희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불만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00% 다 만족하면 공산당이죠, 사실. 네. 네, 세대가 좀 나오나요? 예. 혁명하겠어. 네. 업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은 뭐 고부가 가치나 IT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팡 터지는 걸 내서 사업화해서 뭐 돈 매출액이 막 성장했다 이런 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다른 저희 기업 말고도 제조업들은 대부분 그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안정된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본인이 그렇게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급진적으로 된다고 하면 제품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면 그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젊은 문화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젊은 문화는 업의 특성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젊은 층이 어울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 네. 그럼 중 조금 더 네. 이제 하드코어한 질문 나옵니다. 동종 업계 중 높은 연봉 이건 좋대요. 네. 생각보다 잦은 야근과 네네네. 회식 문화로 인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도 술 안 마셔요. 네. 저도 술을 잘 못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회식은 사실 월말 마감을 하고 하는 회식들 뭐 고생했어라고 격려하면서 하는 그런 회식들을 하곤 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저희가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이제 119 캠페인을 벌이면서 뭐 1차에 한 가지 종류로 뭐 9시 전에 회식을 끝내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9시 전에는 끝날 수 있게 좀 종료를 합니다. 왜냐면 젊은 층이 한 50%
40%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엄청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도 맞게 가려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막을 수 없는 것, 본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네. 335 이제 후배를 끼고 먹겠다는데 저희가 가갖고 개인 돈으로 괜히 사 먹겠다고 하는데 가서 먹지 마라고 막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런 조직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셔야죠, 사실. 뭐 다만 공교롭게 아마 저기 쓰신 분이 그런 술을 좋아하시는 선배 밑에 들어가서 막 계속 이렇게 같이 술을 먹다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상. 남성 위주의 기업 문화로 인해 군대 문화가 좀 남아있음. 그리고 까라면 까라는 식의 조직 문화.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제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영업이라고 채용 공고를 내면 여자분들이 지원을 안 하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영업이라고 하면 지원 안 하시고 네. 실질적으로 저희는 B2B 현장 필드 영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공고를 내고 또 저희 기업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보다 여자 직원분의 비율이 적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 팀장님이 영업부 팀장님이 안 계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들어오면 좀 뽑고 싶은데 그런 쪽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고, 그 영업 부분의 직원 비율이 거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그렇게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남자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자 셋 넷만 모여도 이건 거의 남자의 본성 특성상 군대처럼 돼요. 이게 희한한 거죠. 그래서 뭐 군대는 맞긴 맞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고자 저희가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데, 네. 근데 또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젊은 요즘 친구들은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뭐 어떤 선도 똑바로 그어져서 이제 그 과도기가 조금 지나면 좀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이것도 조금 옛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거는 저도 챙겨봤는데 맞아요. 조금 옛날 다른 질문이라고 해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지원하시는 여자 지원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벽산에 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 벽산도 뭐 이런 오해가 사지 않게, 저희가 뽑고 싶지 않아서 뽑지 않은 게 아니라 지원자의 모수가 적어서 사실은 뭐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게, 현장에서 정말 필드 영업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동안도 계속 뭐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다 바로바로 보시고 네네. 답변 달아주실 거예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이요? 엄청 빠르다.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누가 먼저 할지. 자, 가위바위보. 10번 해가지고 못 맞추는 사람이 구독자분들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맞았어, 하나. 아니, 안 맞았어. 이거 안 맞았어. 하나. 오. 맞추기 해야 돼, 맞추기. 오, 잘하는데. 2개, 둘. 아이고, 몇 개 던졌어? 86, 86, 9, 7, 97. 18. 18! 아우. 다시 쓰는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잘 치갖고. 자, 갑시다. 오도방정. 그렇지! 이영. 이거 많이. 아니, 이제 연습이잖아. 연습, 오케이, 연습. 헛! 1영. 2영. 알았어. 이겼다. 96. 16.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이형에게 원하는 것을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자쿠리아에서 댓글 치신 분도 괜찮아요. 뭐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수집해서 그 중에 초이스는 제가 할게요. 제가 원하는 걸로 해서 우리 이형이 어떤 벌칙을 받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우리 벽산의 채용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석하님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지원자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벽산과 한 가족이 되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우리 벽산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끝!